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KBO 리그 인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최초로 9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요. 이 팬들의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오늘 비하인드도 핫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설위원, 정세영 기자, 류선규 전 SSG 단장님, 그리고 특별 게스트 유효상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유효상 대표님은요, 아마 야구의 정말 대부 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반도주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유효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무탈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무탈하면 안 되는데. 뜨거운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요. 9월에 이제 신인 드래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의 드래프트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만날 수 있는데 또 대표님은 야구계 마당발이신 우리 단장님이랑 기자님께서 강추하셔서 나오시기도 했어요. 일단 유효상 대표는요, 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에디터 출신이시고요. 야구 팬들이라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 야구 친구라는 그게 있는데, 그게 CU 출신입니다. 제가 유효상 대표를 추천한 이유가 이게 현장성 때문인데요. 전국 규모의 야구 대회 있잖아요. 지방고교 야구 대회를 거의 현장에서 또 꾸준히 취재를 하고 있고, 또 2년 전인가 그때 아시아 야구 선수권이 있는데 거기에 국내 취재진 유일하게 또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2011년부터 아마야구를 취재를 하셨으면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선수도 있나요? 인연이라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문동주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문김 대전이었잖아요. 그 해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김도영 선수를 전체 일본 기아 타이거즈에서 뽑을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아마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잘 됐잖아요. 그럼요. 네.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야구와 아마야구가 함께하는 이번 주 비하인드 어떤 소식들 가져왔을지 비하인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10개 구단 시청률 순위 2025 신인 모의 드래프트. 첫 번째 주제는 10개 구단 시청률 순위입니다. 네, 지난 6월에 저희가 이제 리그 시청률 소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반응이 엄청 핫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두 분? 기억합니다. 네. 최다 관중 신기록 돌파를 한 기념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정규 편성이었던 8월 29일까지 최종 시청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보기 전에 전반기랑 좀 순위 변동이 있는 팀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NC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NC는 흥참동인데 흥참동의 핵심 멤버거든요. 좀 내려갔을 것이다. 내려갔을 것이다. 그럼 NC가 내려갔으면 누군가는 올라왔을 거잖아요. SSG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정세영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이 좀 더 올라갔을 것 같고 경기력이 SSG가 좋아지면서. 좀 많이 내려갔을 것 같다. 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2위 자리가 좀 유력한 상황이고, 반면 SSG는 전반기에는 4, 5위 꾸준히 유지하다가 후반기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실망스러운 성적이 이게 아무래도 팬심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과연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구단별 시청률 순위 바로 만나보시죠. 구단별 순위 지금 보니까 6월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정세영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SSG 그대로인데 어떻게 네. 보세요?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더 그대로라는 떨어질 점이- 때가 그렇고 보니까 NC가 진짜 6위 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진짜 네, 저도 단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NC가 지금 성적이 사실 좀 좋지 않았잖아요. 또 후반기에 긴 연패 한번 빠지면서 승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NC도 지금은 확실히 팬층이 이제 탄탄히 생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의 NC파크가 지금 개장 이래 올해 가장 많은 만원 관중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창원의 팬들이 이제 NC를 위해서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제가 단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자면 아직도 NC가 흥참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이 시청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매치업이 워낙 좋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 하나도 안 변한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엑셀 잘못 돌리신 거 아닌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물론 6월까지였지만 지금은 전체 시즌이 이제 8월 29일까지 최종 시청률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 번씩 다 붙은 건데 거의 붙었죠. 매치업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아, 네, 이거는 유선규 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저희가 밝히는 바고요. 이제 위원님이랑 대표님께서는 이거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좀 보고 어떠셨어요? 저 역시도 NC가 6위라고? 정말 놀랐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느낀 게 NC 다이노스 프론트 라인에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겠다. 왜냐면 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는데 올 시즌 두 차례 큰 선택을 하셨잖아요. 뭐 김희집 선수의 트레이드 그리고 카스타노 선수의 방출 이 두 가지 큰 선택을 했는데 이 두 선택 모두 팀 성적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성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제가 NC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그럼요.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폄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위원님으로 넘어갈게요. 위원님은 이 순위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순위는 지금 같더라도 저희 이제 중계를 하고 다니잖아요. 맞아, 중계하고 맞아. 나면은 그 다음날 시청률을 뭐 제가 찾아서 볼 수는 없어도 한화가 그 최근에 성적이 너무 좋으면서 이제 지난번에 이 잠실에서 중계하는데 정말 이 데시벨이 제 귀를 진짜 찢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응원 처음 봤거든요. 잠실에서 하는 네, 잠실에서 하는데 계속 이제 만원 관중이 되고 특히 이제 하나가 이제 그 8회에 나오는 그 육성 응원이 있잖아요. 근데 야구장에서 하는 응원도 응원이지만 그 다음날 이렇게 시청률을 옆에서 이제 귀로 들었을 때 야, 하나가 최근에 정말로 게임을 멋있게 하면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하나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면 위원님 현역 시절이랑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하나에 거요? 대한 네. 그런 팬들의 열기가. 그 당시는 좀 거의가 푸석했죠. 그러니까 사실 부산이나 뭐 잠실 야구장 이런 데서 해야 관중들이 좀 많이 왔었고 또 그 광주구장 이런 데는 정말 이 인간미 넘치는 그 응원들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예, 정말 인간미 넘쳤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가족 단위, 연인 단위, 이제 산뜻해진 그런 그 야구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전에는 정말 막 라면 국물에 뭐 막 날라다녀요. 예, 좀 근데 그게 다 추억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SSG가 여전히 8위잖아요. 단장님께서 옛날에는 SSG가 흥참동의 수장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빠져나왔다라고 하셨는데 SSC가 원래 시청률이 한 7위 정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흥참동 그 삼형제 바로 위에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시청률은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SSC가 지금 모든 지표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뭐 관중도 그렇고 시청률도 그렇고 뭐 유튜브 조회수도 그렇고 지금은 제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저희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올 시즌의 흥행 돌풍이요. 젊은 층의 유입, 그중에서도 여성 관중의 유입에 힘이 크다고 하잖아요. 2039 그리고 그중에서 여심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만나보시죠. 와,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1위에서 4위까지는 아까랑 같고요. 중위권부터 이제 팬심이 갈렸네요. 부산이랑 SSG가 두 계단씩 올라갔는데요. 이 두 팀은 그러면 젊은 팬들이 많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확실한 좀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15일까지 60경기에서 전체 예매 수 중 20, 30대가 무려 66.5%를 차지했고요. 이거를 지난 시즌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지난 시즌은 73경기에서 60.2%, 6% 이상이 지금 20, 30대 이 층이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올해 그 망그러진 곰이라고 그 특별 유니폼 같은 경우 맞아요.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고 또 부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시즌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SSG도 구체적인 수치가 좀 있는데요. 20, 30대 유료 멤버십 회원 수가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30대 유료 멤버십 여성 회원 수는 30.4%에 이르고요. 다른 세대에 대비해서 20, 30대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런 분석 결과를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좀 믿을만한 것 같아요. 이건 좀 믿을만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네. 약간 SK하고 두산이 이제 한국 시리즈 2007년, 8년, 뭐 9년 플레이오프 붙었던 그 시기에 그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SK하고 두산 팬들이 많다 그랬었어요. 그 나이에 그 학생들이 지금 이 연령대죠. 15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여기 밑에 보면 LG 있잖아요. 네. LG가 지금 이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보세요, 이건? 이것도 좀 이해가 가요.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중반, 후반 이럴 때는 젊은 사람들이 LG 팬이었어요. 아. 20대는 LG를 좋아하고 오비는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오비를 좋아했다 그러는데 이제 20대 그게 지금 50대잖아요. 저희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50대를 조사하시면 아마 LG 좀 올라갈 겁니다. 아. 그럼 결국 이 어린 팬들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향으로 봐서 네, 네, 네. 좋다. 저도 어린이 회원이었었으니까. 아. 근데 그럼 LG 구단 입장에서는 이 젊은 신규 팬의 유입이 없다는 게 좀 우려가 되겠네요. 아니죠. 위원님하고 제가 있을 때 그 시기에는 젊은 팬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암흑기가 왔잖아요. 그때 이제 좀 단절이 됐고 최근에 LG가 성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요 연령대는 이제 좀 올라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LG에 올드 팬들이 많잖아요. 근데 위원님 현역 시절에 좀 이런 게 느껴지셨었나요? 저는 한 8, 90%가 다 아저씨들이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팬들 전부 다 이 여성분들은 잘 접근을 안 하고 예. 그랬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리자면 고교 선수들이나 대학 선수들이 그래도 좀 선호하는 구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청률 순위랑 좀 비슷할까요? 이 시청률 수준은 전혀 다르고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역시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보던 팀을 간절히 원해요. 대구에서 있는 선수는 삼성을 원하고 광주는 당연히 기아, 부산은 롯데를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선수들도 사람이니까 예측을 하잖아요. 어느 팀 가면 바로 뛸 수 있을 것 같아. 경쟁이 좀 약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고향 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역시나 야구 팬의 이 자신의 응원팀을 바꾼다는 건 정치 성향을 바꾸는 것과 같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켜보면 2039 중에서도 여성 팬들은요. 이제 기로사만 이어서 두산, SSG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KT보다는 또 키움 경기를 아무래도 키움의 젊은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 그 굴비즈 선수들, 그 선수들이 활약해갖고 대구 라이온스 파크에 지금 젊은 여성 팬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또 기아 같은 경우는 뭐 김도영 선수가 있는데 김도영 선수는 물론 이 세대를 완전히 다 뛰어넘는 선수긴 한데 이런 젊은 선수들이 지금 많이 뛰고 있잖아요, 리그에. 근데 키움도 지금 젊은 선수 많이 뛰니까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별 시청률 한번 볼 텐데요. 사전에 저희가 이제 했을 때는 전반기 최고 시청률은 6월 25일 롯데기아전이었잖아요. 과연 이거를 넘어선 경기가 후반기에 나왔을까요? 저는 8월 29일 날 이 사직 롯데 하나전 요거 무박 2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당연히 잘 나왔을 것 같고 사실 이 기자들에게는 훈장이 있습니다. 이게 우승팀 담당이냐 그리고 국제대회 갔을 때도 우승해봤니.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얘기 또 나오는 게 무박 2일 경기 봤니? 라는 그게 좀 있는데요. 경험 안 해봤으면 기자들은 말을 본 기자 보지 않는 기자 좀 나눠지는데요. 아마 이 경기가 무박 2일을 했기 때문에 좀 가장 인상이 깊고 시청률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단장님께서는 어떤 경기 꼽으시겠어요? 무조건 기아는 들어가야 되고요. 기아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아는 지금 시청률이 신계잖아요. 네. 신계니까 기아는 들어가고 어느 팀을 뽑으면 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막 이제 시책도 많이 나오고 이게 보통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기가 최근에 있었죠. 그 기아하고 롯데하고 원래 3연전이었는데 화요일은 취소됐고 근데 수요일 목요일이 그런 드라마 성격이 좀 있었죠. 근데 두 경기 시청률 좋았을 것 같습니다. 두 경기 다 기아가 이겼잖아요. 네, 그러면 올 시즌 전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경기들 함께 보시죠. 와, 진짜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일단 1위에서 10위까지 전부 다 기아 경기였고요. 최고 시청률이
8월 22일 경기네요. 롯데 기아전 3%를 유일하게 넘었습니다. 이 경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이날 경기가 기아가 승리하면서 70승 고지에 선착한, 그리고 이 경기에서 또 스타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또 날렸고요. 또 역전승을 또 거뒀습니다. 이틀 연속. 이 드라마가 되려면 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모든 요소를 갖춘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2039의 경기별 시청률 순위 볼 텐데요. 과연 앞과 차이가 있을까요? 눈에 띄는 게 전체 순위는 없었던 기아 두산 경기가 1위고 9위에도 지금 두산 경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옛날 오비 팬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두산이 이렇게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산 베어스가 10년간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린이들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유니폼이 너무 예뻐요. 굿즈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 팀들이 좀 있는데 뭐 두산, NC, 롯데, 한화 이런 팀들은 성적을 떠나서 일단 유니폼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젊은 여심을 사로잡은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039 여성 경기별 시청률인데요. 와, 이거 보면요. 또 한화. 전체 시청률, 2039 시청률은 다 기아 경기였는데 이번에는 한화 경기가 거의 다예요. 7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하나가 지금은 이제 사임한 박찬혁 대표 있을 때 마케팅 전문가 출신이거든요.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쪽이 바로 여성 관중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니폼부터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 유니폼도 그 약간 삐약이 같은 이런 귀여운 캐릭터부터 해가지고 그런 전략들을 지금 이제 한 3, 4년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쪽으로 오고 있지 않나. 하나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는 한 가지 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야구장이 야구 선수들이 이제 팬덤 문화가 좀 많이 생겨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네. 쉽게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됐어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대전 왕자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문동주 선수의 등장, 그리고 노시환 선수,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 선수들에 대한 팬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켜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2030 특히 20대 젊은 여성들이 좀 많이 찾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박성환 아나운서님은 아직도 안 정했어요? 팬 어느 팬 하실지? 원래 좀 내심 정하시지 않았어요? 시구하고 싶은. 저도 이제 시즌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가는 팀은 있는데 그 팀을 좋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승부 예측 집중적으로 하는 팀 있잖아요. 맨날 하는 팀 있잖아요. 좋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팀. 네. KBO 리그가 이제 잔여 경기 일정에 돌입을 하면서 정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2025 신인 모의 드래프트입니다. 네, 오늘 11일에 이제 신인 드래프트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저희 비하인드도 유효상 대표님 모시고 모의 드래프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님 먼저 이번 드래프트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특히나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일단 150km가 넘는 공을 던졌던 선수가 무려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욕구를 채워주는 드래프트, 최초의 드래프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라운드 맞추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투수 풍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자원들이 좋을 때 단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수들을 선택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스카우트 팀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스카우트는 진짜 1년 농사를 그날 이제 결정판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긴장을 많이 해요. 특히 마이크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이크 잡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 무슨 일 시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만 잡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누굴 찍을지 하는 건데 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카우트 팀들이 또 정말 놓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죠. 이 선수 아직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의외의 선수를 좀 지명하는 경우도 있었죠. 사실 이제 드래프트 다 끝나고 나면 팬들한테 사실 단장들이 굉장히 이제 화살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진짜 이 드래프트 할 때 단장들의 역할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 비중이 스카우터 팀이 있고 단장이 있을 텐데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구단에서 다 선수 출신 단장들이 많았잖아요, SK가. 근데 그분들이 다 공통되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스카우트처럼 따라다니면서 보지를 않는데 영상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스카우트만큼 볼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저는 스카우트 팀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단장은 거기서 1군하고 비교해서 이 선수가 그러면 누구랑 비교해서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거의 저는 스카우트 팀이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건 이제 드래프트 앞두면은 구단별로 합숙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는 막 진짜 특별한 얘기 나오고 이러나요? 그 자리에 가면은 어떤 분위기냐면 첫날은 스카우트 팀만 자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팀은 참석을 안 시켜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스카우트 팀끼리 싸워요. 의견이 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진짜 언쟁 높이고 그러니까 목소리 높이면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찐으로.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스카우트 팀 말고 다른 이제 관계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자리는 좀 빠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자리는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없고 항상 둘째 날 갑니다. 둘째 날 가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윤곽을 잡아주면은 제가 또 의견을 내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식이었죠. 네, 저희가요 위원님 제외하고요 고교야구를 계속 팔로우해오신 세 분께 모의 드래프트를 받아봤습니다. 1라운드 1위부터 10위까지 받아봤는데 정말 두 분이 끝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예측을 보실 많은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분명히 틀릴 거예요. 지금도 바꾸고 싶어요. 또요? 네. 이건 저도 예전에 그 팬일 때 네. 그 아마야구 좋아해갖고 그 기분으로 아마야구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영상도 찾아보고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지금 순번을 매겨봤습니다. 그럼 과연 비하인드 패널들의 선택을 받은 고교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 이번 1차 지명은요. 정현우 선수, 정우주 선수 두 선수 박빙의 대결이 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 우리 비하인드 패널들의 선택은 모두 정현우 선수를 픽을 해주셨네요. 정현우 선수는 지금 왼손 투수고 150km의 빠른 볼을 쉽게 던지는 투수다. 역대 자완 투수면서 이렇게 150km를 넘나드는 공을 던지는 이런 투수가 과연 있었나 할 정도로 현장의 평가가 좋고 프로에 와서 일단 즉시 전력감 선발 투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주 선수를 뽑는다고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정현우 선수가 조금 앞서는 이유는 안정성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 너무 뛰어나고요. 이 선수가 몸 자체를 만나보시면 굉장히 탄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선수입니다. 타자와의 수싸움에서도 굉장히 잘 해나갈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올 시즌 두 대회 우승을 하면서 거기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봐야죠. 저는 키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오는 그 시점이 키움은 이제 우승 멤버를 구축할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정우주보다 정현우를 그러니까 왼손 선발 한 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정우주도 되게 좋더라고요. 김태견 느낌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 임팩트가 좋은 선수인데 정우주 선수에 대한 이 세간의 평가들을 조금 저희가 반박을 해보면 정우주 선수가 불펜에다 어울리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신장 자체가 타점이 좀 낮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선수가 굉장히 타점이 높아요. 릴리즈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선발도 가능한 자원이다. 신장이나 릴리즈 포인트 때문에 불펜으로 가는 건 약간 틀린 예측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수셨던 위원님은요. 두 선수의 투구하는 걸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게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정우주 선수. 정우주 선수가 네. 눈에 띄셨나요? 네, 눈에 확 들어온 거는 이게 볼이 이게 타자의 상체 쪽으로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는 이 볼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우주잖아요. 그게 왜요?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우주인이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지금? 우주에서 데려온 선수라 그랬어요. 정말 이름처럼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죠. 네. 네. 계속해서 보면요. 3위에서 5위까지는 김태형 선수, 김태현 선수도 모든 분들께 선택을 받았네요. 두 선수 어떤 선수들인지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일단 김태현 선수는요. 네. 광주 일고를 지금 다니고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의 특징은 두 가지 종류의 커브를 던집니다. 짧은 거, 긴 거. 근데
고등학교 선수가 이 두 가지 커브를 던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수 자신감이 엄청납니다. 147이 최고 구속이었어요. 144에서 145가 평균 구속이라고 보면 정우주 선수는 156 던지지 않아? 라고 했더니 이 선수가 하는 얘기는 저는 그래도 숫자로 찍힌 것보다는 저의 빠른 공에 가장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김태현 선수의 빠른 공은 RPM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타자들이 떠오른다고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덕수고 김태형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좀 불운한 선수죠. 왜냐하면 같은 팀의 정현우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 지금 가장 각광을 받았던 정우주 선수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관심이 좀 덜해요. 근데 이 선수는 성격적으로 제가 아버님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아버님과 성격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물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한 선수입니다. 마운드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선수가 아니고요. 올 시즌 대통령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투구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포항이 너무 더웠습니다. 지열이 거의 50도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견디기 어려운 체력이 상황이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삼성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선발 쪽에 포커스, 그러니까 3순위를 갖고 있는 김태형이나 김태현 선수를 가져갈 텐데 배창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팔 스윙이 좀 짧게 끊어 던지는 그래서 불펜으로 좀 많이 보는 스카우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배찬승은 불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선발도 되고 불펜도 되고. 근데 김태현하고 김태형은 불펜 스타일 같지는 않아요. 그냥 선발. 제가 삼성이라면 삼성이 지금 내년에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생각하면 배찬승을 지명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불펜이 약하잖아요. 왼손 불펜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내년에 이 선수를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근데 결론은 여기는 김태현 선수를 찍었잖아요. 김태현 선수를 찍은 거는 제가 이 김태현 선수가 U23 연습 경기에 나온다고 그래갖고 그 곤지암까지 갔어요. 가서 던지는 걸 봤는데 이 경기에 삼성의 이종렬 단장이 직접 와서 보더라고요. 이때 이제 5개 구단이 와서 김태현 선수를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삼성은 또 여러 명이 왔어요. 더 큰 관심.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구단이 있었던 입장에서 김태현에 대해서 되게 좀 비중이 높구나라고 생각해서 김태현을 썼는데 제가 잠자면서도 생각해봤어요. 김태현인가 배찬승인가. 위원님은 그러면 이 선수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배찬승 선수. 배찬승 선수? 네. 투구 폼이 너무 좋습니다. 네, 투구 폼 그리고 이 팔이 나오는 각도라든지 백스윙이라든지 굉장히 빠르면서 날카로운데요. 프로에 들어와서 이 선수가 폼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이 바란스 폼으로 인해서 시즌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배찬승 선수가 그런 이 팔 스윙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10위까지 쭉 보면요. 지금까지 얘기한 선수들 외에도 뭐 김서준, 김재원, 김동현 선수, 김영우 선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투수들인데 이 김영우 선수는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나 포수들에게 물어보면 전주고등학교 이할림 포수가 하는 얘기가 정우주 선수가 던지는 공은 총알 같고 그리고 영우 형이 던지는 공은 대포알 같아요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선수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구위 자체는 압도적인데 김영우 선수 일단 제구를 좀 잡아야 하는 또 이런 숙제가 있고요. 또 김서준 선수는 이 선수가 몸쪽 승부를 올 시즌 가장 잘하는 투수입니다. 다만 최근 이제 대통령배에 던지지 않고 이 대표팀에 갔는데 투구 밸런스가 좀 깨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는 각 구단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움이 이제 김희집 선수 트레이드하면서 7위 지명권을 얻었잖아요. 그 자리에는 야수 최대 박준순 선수가 세 분의 선택을 모두 받았네요. 박준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정현우 선수라든지 정우주 선수랑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정현우 선수는 수싸움에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근데 준순이한테는 수싸움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 보고 공 치는 선수. 그러니까 직구 타이밍으로 나갔다가 우리가 보통 중간 타이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중간 타이밍으로 나갔다가 변화구가 되면 대처가 가능한 선수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구 대처 능력 하나만으로도
좋은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선수죠. 아, 사실 김도영 선수가 지명을 받을 때 빠른 발 이런 것도 높게 평가받았지만 변화구 대투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가 그러니까 각 구단 스카우트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준수 선수는 1라운드는 확정. 근데 박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때까지 유격수 보다가 이루수로 이제 왔잖아요. 네. 지금 덕수고 주전 유격수는 배승수 선수라는 선수인데 배승수 선수는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비는 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박준수 선수가 전혀 반박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의 능력치는 갖고 있지만 주전 유격수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근데 저는 박준순 선수가 좀 더 상위픽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문김대전 얘기했을 때 이제 단장님께서 투수보다는 그래도 매일 나오는 야수가 좀 더 활용 가치가 높다. 그건 김도영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 김도영은 그 정도 클래스의 선수였어요. 보통 투수를 픽하는데 김도영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는 박준순이라는 선수는 프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볼 것 같아요. 김도영까지는 왜냐하면 김도영은요 진짜 빨랐어요. 야 이거 총알이다 이거. 정말 그럴 정도로 프로 스카우트들이 좋아하는 야수 유형은 김도영하고 배지환 지금 이제 피츠버그에 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운동 능력이 뛰어난 진짜 선수 그렇죠. 운동 능력 뛰어나고 확실한 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박준순 선수는 그냥 고르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또 내야 자원이 특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휘문고 염승원 선수. 우리가 보통 타격을 한다라고 봤을 때 보통 이제 뒤로 힘을 모았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쓰고 이걸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염승원 선수는 뒤로 갔다 이 동작이 없습니다. 스포츠 과학에서는 제자리에서 회전력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운동 에너지를 모아서 폭발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는. 그렇죠. 염승원 선수는 더 좋은 건 이 선수가 강한 회전력을 사용하는데 머리나 이 시선이 흔들림이 없어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정우 선수가 외야수라고 안 뽑을 거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안 해주신 선수 중에 중앙고의 이선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야 자원 중에 가장 좀 발이 빠른 선수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파이브 툴 플레이어라고 불리면서 주전을 찾던 선수인데요. 여기에 한 명 더 붙이면 저는 마산 용마고의 차승준 선수 이 선수는 이제 3루 쪽을 보고 있는데 파워 고포가 될 수 있는 쉽게 설명드리면 양석환 선수의 좀 작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워 쪽에서는 이 잠재력이 상당히 있는 선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단장님께서 포수 이유리 선수를 픽해 주셨어요. 이제 구단이 있을 때 SK, SSC 있을 때 포수 지명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포수는 육성하게 되게 가장 오래 걸리는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투수 픽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투수만 찍었는데 원성 높이고요. 저는 원성 높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포수 찍자 그렇게 하면은 다 그냥 묵살하죠. 지금 SSG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이 지금 포수거든요. 이 선수는 이게 좋게 보는 의견은 강민호 같다. 강민호로 연상시킨다라는 의견이에요. 타격할 때 감각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효래 선수가 수비 능력이 너무 좋은데 지금 10개 구단 주전 포수 중에 타격과 수비 모두 다 되는 포수는 두산 양의지, 삼성 강민호 그리고 뭐 타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아 한준수 선수고 나머지 이 주전 포수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2할 오픈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효래 선수가 과연 한 시즌을 주전으로 뛰었을 때 2할 4오픈 정도 쳐주면은 솔직히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LG 박동원 선수 왜 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도 악플 나가요. 박동원 선수 악플 방지위원회. 그리고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오래 걸리셨던 이유가요. 8위까지는 이제 확정인데 남은 두 자리를 김재원, 김동현, 한지훈 세 선수가 경쟁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계속 바꾸시고 선택 못 하시고 진짜 조금 전에 이거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김재원 선수, 장충고 김재원 선수, 그리고 서울고 김동현 선수를 제가 픽을 했는데, 일단 김재원 선수는 구속보다는 슬라이더가 너무 좋습니다. 구종 가치로 따졌을 때 이 선수 슬라이더가 아마
올 시즌 나온 선수 중에 랭킹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장충고 송민수 감독과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랬는데 야생마 같은 선수다. 그리고 싸움딱이다. 갑자기 또 야생마. 타자와의 승부를 굉장히 즐기고 감독이 말려야 될 정도로 붙으려고 한다. 이런 건 솔직히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동현 선수는 메이저리그가 관심을 가질 만큼 긁히면 못 칩니다. 근데 이제 나쁜 쪽으로 보면 언제 긁힐 거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계속 긁히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1라운드 후반에 잠재력 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김재원, 김동현은 솔직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여기 뽑지 않았지만 그래도 깜짝 상위 지명 될 것 같은 선수들 있으시면 한번 뽑아볼까요? 몇 장 주실 거예요? 한 장. 한 장? 여러 명인데. 많이는 한 못 장 드려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강고의 왼손 투수 권민규. 권민규. 네, 제가 이거 비하인드 준비하느라고 고등학교 감독 7분하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2분한테 물어봤어요. 10명 채우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10명을 못 채웠는데 그래서 열정. 거기 1번부터 10번까지 다 받아서 제가 다 분석을 해봤고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2분이 공통적으로 탑10에 권민규 선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메이저 시각에서는 이 선수가 높은 우와. 평가고 또 이 선수가 공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네. 조금 안정성? 빠르게 그 프로팀에서 선발이 될 수도 있는 유형. 제가 그 U23 연습 경기 가서 광주일고 김태현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라이벌이나 좀 좋은 선수를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이 권민규 선수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선수가 인정하는 선수가 진짜 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해서 봤을 때 권민규 선수가 되게 알짜 같은 선수 같습니다. 저는 1라운드 이제는 아니더라도 깜짝 상위 픽 2장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경기상구 한지윤 선수. 포수. 이 선수의 타격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타구 속도가 정말 빨라요. 지금 봉황기에서 한 경기 2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긁어볼 만한 선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능력을 보겠지만 만약에 이제 다 차치하고 타격 원툴로만 놓고 본다면 어떤 선수들이 좀 눈에 띌까요? 저는 장충고 조창현 포수, 그리고 강릉고 3루수 이용현 선수인데 이 선수들은 사실상 포지션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좀 한계가 있어요, 포지션에는. 하지만 타격 능력 자체로는 진짜 한번 뽑을 만하다. 우리가 완벽한 선수를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툴이더라도 저 선수는 데려올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찍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대학 선수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뽑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수 쪽이 좀 약하고 투수도 즉시 전력감은 없다라는 평가 속에 한 15명 전후가 선발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주목해야 할 투수가 3명 정도가 있는데 홍익대 투수 엄상현, 그다음에 강릉 영동대 최건희, 경남대 투수 정동준 이런 선수들은 다 150km를 한 번씩 찍어는 봤어요. 근데 이 선수들 다 공통점이 제구하고 변화구가 좀 약간 떨어진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과연 어느 정도에서 선발이 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야수는 동강대 포수 최석준, 강릉 영동대 포수 박준기 선수 정도가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은 대학 선수가 아닌가. 네, 과연 이번 신인 드래프트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비하인드 배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5강 막차 티켓의 주인공은인데요.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9월인데도요. 아직도 이 마지막 티켓 새 향방이 오리무중입니다. 현재 5위 KT부터 8위 SSG까지 단 3경기 차밖에 나지 않는데요. 어떤 팀이 마지막 티켓을 거머쥘지 우리 팬들의 예측 만나보시죠. 네, 이상훈 위원님은 KT, 류성규 단장님은 롯데, 유효상 대표님은 KT,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은 한화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정반골 회장님, 한화를 찍어주셨네요. 뚝심대로 알기 위해서 네네. 했는데 애초 제가 하나가 이 5강에 들어간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걸 한번 믿어보고 싶고요. 일단 가장 큰 류현진 선수, 문동주 선수 리그에서 토종 원투펀치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옵션을 가졌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선택했고 하나가 지금 잔여 일정 특히 이제 9월 중순까지 봤을 때 LG하고 경기가 좀 있고요. 두산하고 이제 또 9월 일정 첫 일정이 시작하고 이어 SSG전이 있는데 좀 상대 전적에서 좀 경쟁력 있는 승부를 했던 팀들과 대결이 좀 있다. 그래서 한 9월 15일 정도까지 좀 잘 견뎌내면 그리고 높은 승률을 유지한다면 하나 5강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가 최근 좋아진 건 확실한데 근데 지난 주중에 롯데전도 그렇고 이렇게 또 보면은 막상 5위 문턱을 이렇게 넘어가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리아 선수의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내년 시즌까지 구단 내부에서는 바라보고 데려온 외국인 선수인데 7월 10일 날 6.2이닝 이후에 한 번도 6회를 좀 채우지 못했어요. 가장 최근 등판에서는 또 1인만 던지고 내려왔는데 앞서 이 하나야구는 보면 선발 야구가 될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지표가 생기고 경쟁력 있는 승부를 했다고 보면 바리아 선수가 좀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아요. 바리아 선수가 좀 살아난다면 한화의 5강 가능성도 덩달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만꿀 회장님이 하나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하나 그 관계자들은 되게 뜨악할 겁니다. 유효상 대표님 그리고 이상원 위원님 두 분은 KT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먼저 위원님께 선택하신 이유 여쭤볼게요. 현재 5위가 KT라서 5위를 지명했습니다. 심플하네요. 네. 저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오. 다만 이제 정규 시즌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줄일 수 있는 게임 차가 3게임에서 3게임 반이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면 한 달에 3경기 줄이는 거 어렵거든요. 지금 솔직히 20경기 전후로 남았잖아요. 사실상 3경기 이상 차이 나면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KT를 뽑았습니다. 근데 또 단장님께서는 KT랑 SSG 사이에서 끝까지 막 고민을 엄청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녹화 직전에 이제 경기 보고 롯데를 선택하셨잖아요. 네네네. 상대 전적과 잔여 경기를 이제 계산을 다 해봤어요. 네. 다 해보니까 KT가 이제 딱 5월 되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롯데가 이제 4할 7푼 5리로 이제 2위, SSG가 4할 6푼 9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4할 6푼 5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KT 하려고 했는데 오늘 경기가 내용이 참 좋았어요. 제가 볼 때. 박세웅 선수가 2경기 연속 좋은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8월이 다 끝났잖아요. 네. 롯데가 매년 이렇게 8치월 얘기했는데 항상 9월 가면 이렇게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9월 1일 날 연장 12회에 가서 이제 이겼잖아요. 극적으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롯데가 이게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저는 롯데가 또 치고 올라가야지 3만 관중에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KT를 하고 싶었지만 이게 두 분이 하시길래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친정팀 SSG를 버린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SSG 제가 하면 또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SSG를 위해서 SSG를 선택 안 했습니다. 네, 과연 5강에 막차를 타게 될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비하인드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입니다. 오늘요 정말 어깨뽕을 잔뜩 올리고 오겠다는 패널분이 계셨는데요. 어떤 분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정반꿀 회장님 진짜 오랜만에 승부 예측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얼마만이죠 이게? 제게도 이런 기운이 그리고 유일하게 맞춘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진짜요. 사실 그 앞선 맞춘 거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제가 우리 방송을 진짜 많은 야구인들이 본다는 걸 느낀 게 요거 맞췄다고 축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로 축하 전화를 예, 받으세요? 그만큼 지금 제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구단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방송의 이 지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인기를 실감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저도 이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축하드립니다. 이거 방송 끝나고 소고기 먹으러 가요. 진짜. 이런 날이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비하인드 픽이요. 유효상 대표님은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평소에 승부 예측 같은 거 좀 잘하시나요? 저도 이제 정 회장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많이 이제 질타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죠. 어떤 협박이? 계속 저를 이제 비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응원한 팀을 승리팀으로 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이번 주부터는요. 잔여 경기이기 때문에요. 시리즈 예측이 불가능해서 팀별로 화수목 경기의 결과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상훈 위원님은요. 삼성 1승 1패, 유효상 대표님은요. 두산 1승 1패, KT 1승 1패.
저는 한 시리즈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NC 위닝에 걸어봤고요. 유성규 단장님은 SSG 2패, 한화는 2승 1패, 정세영 기자님은 LG 2승 1패, 롯데 1승 2패, 담당 PD님은 기아 3승에 걸어주셨네요. 이상훈 위원님 먼저 이유 들어볼까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도 평화주의자고요. 일단 저는 1승 1패를 한 이유는 두 팀끼리 싸워서는 그다지 영향가가 없다라고 보고 전력을 비축해야 된다라고 보면 굳이 뭐 리드를 잡았을 때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겠지만 리드를 크게 잡지 못했을 때는 굳이 거기서 최선을 다하기보단 다른 경기를 잡는 게 훨씬 좀 유리하다라고 아낄 해서 것이다. 그래서 1승 1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픽의 진짜 진심이신 단장님.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네, 방식이죠? 각각이죠. SSG 아까 그럼 경기, 제가 SSG 하나 둘 다 맞추면 2승이고 둘 다 틀리면 2패인 거죠? 네. 이런 불공정한 그러니까 게임이잖아요. 두 번 출연하신 거나 아 마찬가지. 근데 이거 하면 할수록 이거 확률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아나운서님은 한 번 하고 저는 두 번 하고. 다음 주에 제가 두 번 할게요, 단장님. 어떻게 예측하신 건가요? 이거 다 그래서 제가 네. 다 전력 분석 다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잔여 경기라서 선발 매치가 이게 예상이 안 돼요. 이거 맞아요. 이 순서는 그래서 이 선발 다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SSC가 지금 앤더슨하고 엘리아스 외국인 투수들이 앞에서 다 NC전에 다 들어갔고 오원석 선수와 김광현 선수가 나오는 차례더라고요. 근데 지금 LG가 지금 임창규하고 최원태 선수가 최근에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선발 매치가 LG가 SSC보다 많이 좋고 올해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좀 우위에 있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1승 1패 평화롭게 하고 싶은데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등판하신 분이 담당 PD님이십니다. 기아가 3승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시면서 또 형이야. 이번 주 기아 4승 1패. 포텐의 기운신 맹활약 봤지? 형은 결과로 증명해. 멈출 줄 모르는 기아의 방망이가 주중 3승을 이끌 거라고 봐. 김도영은 팬들을 미치게 해. 기운신의 한구한구는 경기를 미치게 해. 그리고 나는 그냥 미쳤어. 대동성 렛츠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담당 PD 이분은 빨리 얼굴을 밝히셔야 돼요. 아까부터 계속 네. 얼굴 이제 밝히자고 무슨 하시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다음에 저희가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 네. 가지고 와서라도 사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그리고 저는요 이제 키움이랑 NC 시리즈를 예측을 해봤는데요. 단장님께서는 제가 유리하다 하셨지만 사실 키움 NC전도 정말 맞추기 어려운 매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키움 6승 7패라서 전적은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키움이 창원에서 굉장히 약한 팀이더라고요. 올해 창원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홍원기 감독님이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1대2로 예측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기대되네요. 맞을까요? 그 아나운서님이 1승하고 제가 2패하면 이거 뒤집힐 수도 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 계속 계산해봐야겠는데요? 승률 계산? 네, 정세영 기자님은 LG 2승 1패, 롯데 1승 2패 걸어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상대 전적을 좀 많이 봤어요. 네. LG가 올해 기아전 상대 전적이 3승 12패예요. 그래서 여기서 1패를 한다고 좀 보고 그다음에 SS전에는 LG가 좀 강했습니다. 9승 1무 3패였는데 그래서 요 기세가 좀 SSG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 기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롯데 역시 그 상대 전적을 좀 봤는데요. 삼성전에서는 좀 항상 롯데가 좀 힘든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1패. KT전에서는 좀 빡빡하게 경기가 좀 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대 정도는 6승 1무 6패인데 그래서 1승 1패 이렇게 좀 보고 선발 로테이션을 좀 봤는데 제가 뭐 예측한다고 거의 에이, 틀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네, 과연 이번 주 예측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 픽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비하인드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제 앞에 되게 대형 모니터가 있는데 머리를 깐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대형 모니터를 일부러 외면했고요. 일단 뭐 먼저 사과부터 먼저 드리면 오늘의 모의 드래프트는 분명히 틀릴 겁니다. 너그러운 부담이 마음으로 크신가 이해해 주시기 봐요.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어제 위원님께서 제가 찾아보니까 93년도 1차 지명이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사위 던져가지고 1순위를 또 결정했다고 하던데 네, 그때 몇 년간 그랬었어요. 제 기억에 2개씩 던졌어요. 한 번에 하진 않네요. 네, 2개를 3번 던졌을 거예요. 그 LG에서 주사위를 이렇게 계속 잘 던지는 분이 있었거든요, 스카우트. 그분은 이제 계속 이제 그거 일주일 동안 그거만 하는 거예요. 몇 년 연속 LG가 1등을 했어요. 그걸로 상 받고 그분은